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미션 96일차네요. 우리들이 신나게 생각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한 주의 시작인데 우리 또 행복한 에너지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한번 얻어내봅시다. 자, 소유 작가님이시네요. 비타민 나눔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3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네, 3시 반쯤 일어났는데, 다시 또 잠이 드는 바람에 전화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맞았어요. 오늘 저는 그 비타민 나눔을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로 하고요. 제가 요거는, 어제 애들한테도 잠깐 했는 말인데, 우리가 왜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많이 좌지우지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도 있잖아, 그죠? 저도 이제 조금 무뎌지려고 애도 쓰고 또 그렇게 한다 해도 참 가끔 이게 푹푹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비평을 지나서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좋은 말을 가장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던데요. 저는 어제 잠깐 제가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가 스펙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문제에는 우월이 있고, 순서가 있고, 순위가 있다 치더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호불호,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나 취향이나 사고관은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남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평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어제 조금 하고, 그런 유튜브도 조금 보고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나이가 50인데도 지금 이제 와서 조금 더 자꾸 단단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못된 건지,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나 자존감이나 취향이나 사고관에 있어서는 휘둘리지 말고, 친구도 저는 우리가 친구가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친구,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가 숫자의 양보다는 질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고, 어제 책 쓴다고 글 쓴다고 하루 종일 집에 있긴 했는데 얼마 쓰지는 못하고 영화 한 세 프로 보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비타민은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와, 최고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비타민. 우리 인간 본연에 아주 저변에 있는 그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제 그 비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두느냐, 그 차이만 적용된다 뿐이지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잘났어라고 완전히 배제하고 가면은 진짜 독불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을 적절하게 이제 맞추는 게 각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남의 시선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저력, 근성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 질투, 그죠?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지나치게 포장해서 던지는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말들을 수용해 가면서 하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쳐낼 수 있는 멘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결국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 확신, 자기 확신으로 내 길을 간다면 주변에서 어떠한 비비불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 하는 이런 과정들, 책 읽고 나를 돌아보고
또 나에게 한번 요거를 견주어 보고 적용시켜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 작가님 요즘에 특히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책에 푹 빠져서 책을 지름하고자 하는 지름신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말을 활용해서 책을 구매를 하면 1,000원짜리 쿠폰이, 기프티콘이 주어지거든요. 주말에만 적용이 돼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혹시 책 사실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평일보다는 주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1,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때 우리 우리 소유 작가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소유 작가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모습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내 보입시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좋아, 좋아. 저는 가끔, 타인의 시선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그리고 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더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 시선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그럴 때는 저는 멋을 좀 부리고 나가요. 좀 당당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멋을 부리고 머리에 힘을 좀 더 준다거나 옷을 좀 우아하게 입어본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막 신기도 해요.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 긍정학원입니다. 나는 엄지원을 사랑한다. 나는 엄지원을 사랑한다. 나는 엄지원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엄지원 씨. 네. 그리고 책은 여전히 그림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 개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읽었는데 어제와 조금 더 연결을 지어서 시기와 질투에 대한 계속 우리가 좀 잘났잖아요. 우리 6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좀 그거를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또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는 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은 항상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뭐 예쁘니까 어쩔 수 없지. 예쁘면 그 정도는 또 견뎌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힘듦이 있다면 네, 머릿속으로 날리는 강펀치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지 벨로라고 하는 화가가 댐지와 퍼포라는 그림인데요. 한 방 날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만일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불청객들이 마음속에 버티고 있다면 정말로 강펀치를 날려버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서 썩 꺼져버려! 라고 말하듯이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바로 날려버려야 할 불청객이다. 네, 시기와 질투가 날려버려야 할 불청객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좀 평화로움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나는 영원한 챔피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있던 뭐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조금 힘듦 그리고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늘 높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말이나 어떤 이제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힘이 났어요. 네, 강펀치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날려버리는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엄지원을 사랑한다. Me too. 땡큐. 겁나게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속의 불청객은 내가 펀치로 날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어느 누군가가 조한쌤의 자존감 지수는 몇 점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200점 이러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푹 다운될 때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서 어쩔 수 없거든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 지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높은 사람 이걸 빨리 치고 올라와요. 탄력 회복성이 높아요. 근데 자존감 지수가 낮은 사람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타인에 의해서 내가 훅 떨어질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질책에 의해서 훅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한 마음으로 또 치고 올라오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요. 시기와 질투를 즐기자. 이 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엄지원 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예,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 앞에 대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우리는 이거를 좀 의연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멘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 즐깁시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선옥 작가님은 지금 여행 가 계시는데 제가 전화 드리기는 차마 뭐해서 미안해서 아침에 톡을 드렸는데 톡을 못 보시네요. 아마 꿀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옥 작가님은 아쉽지만 목소리 내일 듣는 걸로 하고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화근을 나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오늘 또 저는 기분이 좀 업되는 이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책은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 이게 4.3 운동에 관한 책인데 좀 많이 아픈 부분이 많고, 이 소설이 정말 누구나 한번 우리 시대에 살면서 알아가야 될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할 일을 좀 못하면 어때요? 시간의 격차만 좀 다를 뿐 해낼 거잖아요. 해낸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같이 유쾌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것 같아서 저도 보태보겠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소노 아야코님의 행복해지는 비결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대신 우리 대부분은 수도와 전기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먹을 저녁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에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 적은 양의 불편을 느끼는 정도다.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혜택이 전 세계인이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인 현실은 아니다. 정치적 난민이 넘나들며 넘쳐나며 동물보다 못한 처참한 빈민촌도 많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인간다움을 보장받아 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불평등, 부모 자식 사이의 불화, 친구의 배신은 허용 범위 안에 있다.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리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이런 자세로 살고 있다. 이것이 지혜이며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리라. 그게 마지막 멘트이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번 주도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니까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행복해지는 월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습니다. 행복.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이죠. 그죠? 행복해지는 비결.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리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그죠? 시기 질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의외로 많은데, 그 내가 있는 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갖게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김정훈 교수님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삶은 재밌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아동바동 사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제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이 멘트를 한 번 더 숙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상대를 용서하고 좀 삶을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미션 96일 차였네요. 한 분이 빠진 자리라서 이게 한 분 한 분이 빠질 때마다 되게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네요. 우리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빠지지 마세요. 작가님들. 자, 실행이 답이다라는 곳에 이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바짝 데드라인을 생각하면서 글쓰기에 몰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거를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그거를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19세기 프랑스 최고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옷을 몽땅 벗어주면서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재밌죠? 자, 나폴레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부관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무적의 해적 바이킹 역시 육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다고 하네요. 모두 도망갈 구멍을 막고 퇴로를 차단해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당장의 쾌락 앞에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극의 힘을 믿고 상황의 힘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절해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자극의 힘을 인정하고 먼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상황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하네요. 환경을 통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사전 조치 전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이 남다르기보다 이러한 효과적인 사전 조치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우리 사전 조치 전략. 오늘도 각자가 해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션 96일 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많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나가요. 그래요.